하면 되나요? 저 공유가 엉뚱한 게 네. 수학. 네. 그거고요. 네. 유저 슬라이드 슈. 감사합니다. 위에 거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은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11월에 발표를 한 논문이고요. 에디프 I라고 읽으시면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디퓨전 모델인데 여러 가지의 디노이저를 앙상블로 활용을 해서 텍스트 투 이미지를 만들겠다라는 논문이고요. 이 에디프 I는 앙상블 디퓨전 폴 이미지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프리리미너리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이제 디퓨전 모델이 급부상을 하면서 이제 거대한 기업들에서도 이런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위한 자이언트 모델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리서치의 이미진이나 오픈 AI의 갈리2, 그다음에 스테빌리티 AI, 여기는 미넨 연구소에서 시작을 하셨지만 스테빌리티 AI라는 거대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그런 자이언트 모델들을 학습을 해서 퍼블릭에 공개를 한 상태고요. 이번에 각각의 그 자이언트 디퓨전 모델들이 하는 역할은 같지만 각각의 특색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리서치 페이퍼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서 뭐 어떤 디테일한 차이점이 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캐스케이디드한 디퓨전 모델을 사용했다라는 것에 좀 방점을 찍고 리서치 페이퍼가 써 있었던 것 같고요. 달리2는 정말 자세히 써 있지 않아서 뭐 어떤 식으로 뭐 어떤 인코더를 썼다 정도, 그다음에 디퓨전이 어디서 진행된다 정도만 알 수 있고, 뭐 스테이블 디퓨전은 그래도 그 레이턴트 디퓨전이라는 논문에서 이런 그림을 자세하게 그려 놓았는데, 뭐 이미지를 레이턴트 차원으로 보내서 그 레이턴트에서 디퓨전을 진행을 시킨 뒤 이제 업샘플링 하는 방식으로, 업샘플링이 아니죠, 디코딩 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이언트 모델들을 이제 학습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자기네 방식대로 이 디퓨전 모델을 자이언트하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로 자이언트한지 좀 감이 잘 잡히지가 저도 않았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나와 있어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배치 사이즈 2048로 학습을 하였고, 이제 베이스 모델이라고 이게 적혀 있는데요. 이제 앙상블이기 때문에 베이스 모델이라는 친구가 존재를 하는데, 그 친구를 학습하기 위해 A100, 256개가 쓰였다고 합니다. 잘 감이, 사실 이렇게 써놓아도 감이 오지 않는데 엄청난 양의 컴퓨테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이것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셋을 활용했는지도 써놓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레이온이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아마 크롤링이나 수집을 해서 이제 클립 피처의 시밀러리티를 이제 이미지 페어와 이런 걸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 클렌징 또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1빌리언 페어를 이제 모아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뭔가 얻어갈 게 사실 많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는 제가 이 논문을 읽었을 때 느낀 것은, 어떤 것을 했을 때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실험을 뭐 명확하게 적어 넣었다라기보다 자기들이 이렇게 자이언트 모델들을 잘 작동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테크닉들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대부분 이제 논문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사용한 이런 테크닉이 하나하나가 저는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하는데 인투이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데 초점을 두고 발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큰 컨트리뷰션은 이제 세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컨트리뷰션은 이 제목에서도 나왔다시피 앙상블 디퓨전, 이제 주체가 되는 이런 엑스퍼트 디노이저 여러 개를 디노이징할 때 학습을 시키겠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정말 심플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원래 스탠다드 디퓨전 모델은 한 개의 디노이저를 가지고 노이즈부터 이미지까지 한 번에는 아니고 여러 스텝을 작동한 디노이저를 한 번에 하나로 통일하는 것에 비하면 이제 노이즈 제거되는 것에 따라서 노이즈 정도에 따라서 다른 노이저를 학습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처음 주장된 건 아니지만 이 여러 개의 디노이저를 어떻게 학습시키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적어 놓아서 이것을 적용시켰다가 컨트리뷰션 아니고 이것을 적용시키기 위한 트레이닝 방식이 즉 컨트리뷰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엑스퍼트 디노이저라는 단어가 뒤에 좀 나올 텐데, 하나 유니파이드한 디노이저가 아니라 별개의 노이즈별로의 디노이저라는 것이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이제 인코더 자체도 앙상블하게 활용을 했다가 이 친구들의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다른 논문에서는 보통 뭐 클립 인코더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T5 텍스트 인코더라는 것을 별도로 활용을 하고, 이제 클립 이미지 인코더 또한 이제 활용을 해서 저희가 디퓨전 모델을 컨디셔널하게 만들 때 쓰는 피처들을 제공하는 친구들로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쓰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퀄리타티브 리절트 같은 게 나올 텐데요. 더 좋은 결과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5 텍스트 인코더에 대해서 좀 다들 익숙하지 않으시고 저도 처음 봤는데요, 이거는. 이것은 이미징 그 구글 리서치에서 만든 디퓨전 페이퍼에서 이제 가져온 문장입니다. 그 이제 T5 이제 T5에 되게 크기가 여러 개 있는데 T5 XS 라지와 클립이 이제 비슷하게 작동을 하지만 이제 휴먼 이밸류에이터가 직접 이제 채점을 했을 때는 T5가 좀 더 우수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미징 페이퍼에서 이렇게 짤막하게 한 줄 적어 놓았고요. 이게 T5가 제시된 논문입니다. 이게 구글 리서치에서 낸 논문인데요. 2020년에. 얘는 모르는 게 좀 당연하다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저희는 이제 비전을 주로 보기 때문에 이게 텍스트 투 텍스트 트랜스포머더라고요. 그래서 자이언트한 그 텍스트 투 텍스트한 프리 트레인을 이제 먼저 시켜놓은 자이언트 텍스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훈련된 친구를 가져다가 이 피처를 이용해서 다른 자연어 처리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활용을 하는 친구였는데, 이런 이미지 피처를 뽑는 데에도 이 T5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컨트리뷰션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T5와 이제 클립과 저런 엑스퍼트 디노이저 여러 개를 가지고 학습한 친구들을 가지고 별도의 다른 훈련 없이 크로스 어텐션의 조작만 가지고도 이미지 그 유저로부터 이런 바이너리 마스크들을 받아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그림을 생성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트레이닝 콜이 페인트 위드 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뒤에 페인트 위드 월드에 대한 작동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는 이제 크게 세 가지와 같은데요. 이제 컨트리뷰션 순서와 동일합니다.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엑스퍼트 디노이저, 그다음에 멀티플 컨디셔널 인풋, 이건 이제 인코더를 여러 개 쓰는 거, 페인트 위드 월드 작동 방식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엑스퍼트 디노이저는 이제 처음에 키 인사이트를 갖고 출발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노이즈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발표는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드렸는데, 여기서는 텍스트와 노이즈 간의 상관관계에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로는 이제 노이즈가 엄청 많을 때는 이제 컨디셔널한 디퓨전 모델에서 디퓨전이 생성할 때 주로 텍스트 프롬프트에 집중을 해서 생성을 하게 되고, 디퓨전 모델이 이제 점차 이미지로 가까워질 때는 그 텍스트 프롬프트로 주는 컨디션은 무시가 되고, 그 이전에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저희가 디노이징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그 전 단계에 들어오는 이미지 인풋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고 텍스트 프롬프트는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민기님이 저번에 잘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에 대한 설명을 좀 어,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림이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지. 아웃풋입니다. 아, 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하, 변선 전입니다. 아 그렇군요. xt-1이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이 주황색으로 된 컨디션을 이 유넷으로 된 아키텍처에서 받아서 이제 다음 스텝의 노이즈를 예측한다 라는 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컨디션을 어떻게 주는가에 대한 이제 설명에 대한 그림도 마찬가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블럭에서 이제 레지듀얼 블럭, 그다음에 셀프 어텐션,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 이제 차례대로 적용이 되겠는데요. 레지듀얼 블럭과 셀프 어텐션은 이제 인풋을 보시면 그 전 단계의 그 이미지 그 비주얼 피처들만 이용해서 작동을 하는데 이제 크로스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피처들과 그 외부에서 컨디션으로 받아오는 이 친구들의 피처를 이제 크로스 어텐션으로 조합을 해서 다음 아웃풋으로 내뱉는다 정도만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어텐션은 이 컨디션을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셀프 어텐션은 그 비주얼 피처들을 조합하는 방식, 조합하는 단계라고 만 컨셉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논문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깊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위에 있는 이제 시그마는 노이즈 레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클수록 노이즈가 많고 이 시그마가 적을수록 노이즈가 적다. 그래서 이 아래 보이는 이 이미지 단계와 위에 시그마가 이제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노이즈가 많을 때의 셀프 어텐션 맵과 그다음에 각각으로 컨디션으로 주는 인코더들의 어텐션 맵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그 맨 처음에 말한 키 인사이트를 서포팅하기 위한 실험이 되겠는데요. 이 노이즈가 엄청 많을 때의 디노이저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이 셀프 어텐션 맵이 노이즈가 많을 때는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이제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인코더들의 어텐션 맵은 활성화가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점차적으로 근데 디노이징이 진행이 되면서 점차 하이 노이즈에서부터 로우 노이즈로 이제 향해 갈 때는 반대로 셀프 어텐션 맵의 활성화가 크고 이제 T5 어텐션 맵의 활성화 정도, 클립 텍스트 어텐션 맵의 활성화 정도가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키 인사이트에서 말했던 노이즈가 많을 때는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주로 텍스트 프롬프트 의존을 많이 하고 나중에 갈수록 텍스트 프롬프트는 무시하되 비주얼 피처를 활용하는 쪽으로 시프트한다 라는 게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익스페리먼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 색깔 스케일이 위랑 아래랑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에가 스케일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게 네. 픽셀 수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음, 저 어텐션 맵은 베링 랭 아니 저 어텐션 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텍스트 벡터 하나가 아니고 여러 단어들 끊어서 있는 그냥 토큰들의 피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컨들 하나하나마다의 피처들이 되겠습니다.
개수 나눠서 하면 대충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토큰 몇 개를 썼는지 뒤에 나오는데요. 제가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지만 개수가 얼추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따로따로 네. 이거는 약간 TMI이긴 하지만 이 크로스 어텐션 맵, 즉 T5랑 클립 텍스트 어텐션 맵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이 널 토큰 또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노이즈가 적을 때는 이제 활성화가 거의 안 돼 있는데 이때는 이제 널 토큰에 대한 강도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널 토큰이 주로 어텐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비주얼라이즈는 안 해놓았지만 이렇게 글로 적어 놓아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간단한 실험으로 이제 후반부에 텍스트 프롬프트가 무시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퍼센테이지가 의미하는 것은 이 주황색에 해당하는 부분에 프롬프트 1을 주었다가 이제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에 초록색의 프롬프트를 이제 바꿔치기 해주는 프롬프트 스위칭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 진행했을 때는 100% 주황색으로만 만들었을 때는 이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나올 텐데 반대로 100% 초록색만 했을 때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황색으로 93%만 진행하다가 7% 남았을 때 초록색 프롬프트 컨디션으로 바꿔준다면 이제 변화가 아예 없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70% 주황색으로 진행하다가 30% 했을 때는 이 귀여운 라이온 친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큐트 라이언이 이제 플로팅하는 모습은 없죠. 부분적으로 컨디션이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40%부터는 이 오버라이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주황색의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딩 돼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이 프롬프트를 적용하는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라고 그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후반부에 가서 프롬프트를 바꾸는 것은 효과가 없는데 그 말은 프롬프트 컨디션이 후반부에 작동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두 번째 서포팅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노이즈가 다름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 다르니까 여러 개의 디노이저를 적용을 시키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존재를 하는데요. 이 라이브하게 여러 개의 디노이저를 훈련을 시키게 되면 트레이닝 코스트가 너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어떻게 시킬까에 대한 이제 스트래티지를 좀 내놓게 되는데요. 이게 저는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브랜칭 스트래티지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브랜칭을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 개의 엑스퍼트 디노이저를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가라고 한다면 이제 맨 처음에는 하나의 디노이저를 먼저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브랜칭의 시작이 되겠고요. 이렇게 학습된 친구를 한 500K 정도 학습을 시켜놓고 이제 브랜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브랜칭이라고 말하면 두 개를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하고 두 개로 나눠진 친구들을 각자 또 따로따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50K 정도 또 학습을 시키고 또 이제 브랜칭을 시켜서 각각의 노이즈에 대해서만 각각의 디노이저를 학습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브랜칭을 나눠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면 사실 지수의 승으로 디노이저가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 코스트가 너무 증가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점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면서 이 맨 왼쪽과 맨 오른쪽 그리고 이제 이 중간 단만 나눠서 총 3개의 디노이저를 학습시키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 레벨에서 위에 이제 프리트레인 시킨 친구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부터 트레이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제 컨셉으로 잡고 있고 이런 식으로 브랜칭을 계속 해나가면서 맨 오른쪽과 맨 왼쪽의 중요한 정보들만 따로 훈련시키는 디노이저를 만드는 게 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왼쪽은 오른쪽 네, 분기별이에요. 그러니까 뭐지 가운데 단계 이 저기에서 네. 네 맞죠.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서 인터미디에이트 저 인터미디엇은 사실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 뭐 원래 이 E2와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돼? 레이저 포인터를 쓰겠습니다. 저 3로 하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아, 네. E2, 3와 E2, 2가 E11에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인터미디엇을 보면 E11에서도 인터미디엇이 올 수 있고 E10에서도 올 수 있는데 뭐 어떤 거를 갖다 썼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요. 사실 둘 중에 무엇을 갖다 써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터미디엇을 쪼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러니까 퍼포먼스의 증가가 미미하다고 해서 그냥 하나로 퉁쳐도 된다 라고 해서 그냥 하나로 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여기서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엑스퍼트 디노이저는 이렇게 세 개입니다. 브랜칭을 계속 나누다 보면 끝도 없이 나눌 수 있을 텐데 최종적으로 사용한 친구가 E30 인터미디어트 E9 511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브랜칭을 했는지 그 이터레이션을 돌렸는지는 어펜딕스에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너무 디테일이라 생각을 해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저게 타임 스텝은 네,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이 나인 올리기. 이 타임 스텝은 정확히 이렇게 반절씩 간다고 봅니다. 반절. 나인 올리면은 네, 9번 반절 간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512번째 정도. 엄청 조금 저도 좀 의아했는데 이렇게 조금 진행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조금 맨 끝이 아니고 스텝으로 치면은 스텝으로 거의 한 번, 두 스텝? 두 스텝.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두 스텝 정도. 거의 샘플링 할 때 한 번 정도 될 텐데. 근데 그 한 번이 의미가 없지 않은 게 이 샘플링을 이건 1000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이언트 모델들은 업스케일링 하면서 진행해서 총 샘플링 스텝이 40, 50 스텝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 그러니까 1000스텝에서 한 스텝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40스텝에서 한 스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오히려 더 말이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40스텝을 네. 500개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아, 그게 이제 총 스텝이 1000스텝이면 1000에서 990% 가는 건데 1000스텝이 50스텝이면 1000에서 950 이렇게 가야 되니까 제일 마지막 한 번이라고 해도 50번의 스텝을 담당해 준다 이런 의미로 네, 맞습니다. 민희님이 네, 그러면은 500분의 1이 아니잖아요. 한 번의 스텝이라는 게. 이거 근데 저게 지금 된다 이런 건가. 이제 뭐 훈련할 때랑 샘플링 할 때랑 그 건너뛰는 정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들이 딱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나 저기나 저희 실험도 그렇고 한 디노이징 하는 방식이 3개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GDDI 논문에서도 3개로 나눠. 저희 실험에서도 그래프 보면은 3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거. 아, 이 덩어리가 3개라고요? 네, 맞습니다. 항상 덩어리는 3개인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나 그 arbitrary하게 정한 수치들이고 이렇게 반절로 나누고 이걸 왜 반절로 나누지? 인터미디어만 왜 쓰지? 라는 것에 대한 좀 추가 실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더 좋아라고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가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논문인 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 왼쪽 아래에 있는 이 테이블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짚으려고 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컨트리뷰션으로 제안을 한 이제 멀티플 컨디셔널 인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T5 텍스트 임베딩과 클립 텍스트 임베딩, 클립 이미지 임베딩 이 세 개를 동시에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각각에서 얻어진 임베딩들을 타임 임베딩에 이제 더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 더하는 게 진짜 더하는 건지 아니면 컨캣인지 아마 컨캣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컨캣을 해서 넣어주게 되겠고 더 쌤일 때도 많이 있어요. 네, 그 어펜딕스에 제가 봤는데 뭔가 컨캣인 것 같습니다. 이게 디멘전이 더 셈일 수 있겠군요. 디멘전을 맞춰주면 되니까 프로젝티드 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세 개를 학습을 시킬 때 드롭아웃을 썼다고 합니다. 좀 재밌는 사실은 이 각각의 인코더에 대한 드롭아웃의 비율이 다른데요. 제가 뒤에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음. 여기 있군요. 이 클립 텍스트 임베딩의 경우에는 0.2 드롭아웃, 그다음에 T5는 0.25, 클립 이미지 임베딩은 0.9나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클립 이미지 인코더 같은 경우는 옵셔널이라고 적어놓은 걸로 봐서 엄청 중요하지는 않는 친구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는 이제 클립 텍스트 임베딩과 T5 텍스트 임베딩이 주가 된다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었고요. 이렇게 세 개를 썼을 때 뭐가 더 좋은지 이제 하나하나씩 빼가면서 실험을 한 게 뒤에 있는데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 메소드를 총합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다 완성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올 겁니다. 좀 개념이 혼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업샘플링하는 단계는 좀 빼놓았는데 이 베이스 디퓨전 모델이라고 적힌 친구에서 이제 64 x 64를 뽑은 뒤에 걔를 이제 별도로 훈련시킨 이 슈퍼 레졸루션 디퓨전 모델을 적용을 해서 두 번 이렇게 업샘플링 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1024 x 1024 이미지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 베이스 디퓨전 모델 안에서 이제 엑스퍼트 모델들이 각각이 적용이 될 수 있고 이 슈퍼 레졸루션 모델 안에서도 각각의 엑스퍼트 모델들이 작동이 될 수가 있겠고 뒤에서 그것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쓰이는 스텝은 베이스 모델, 그다음에 두 개의 슈퍼 레졸루션 모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페인트 위스 월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많은 것을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마스크가 모든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에 이제 인풋이 되겠고요. 근데 크로스 어텐션을 할 때 이제 이 디퓨전 모델 중간중간에서 크로스 어텐션이 모든 레이어마다 아마 적용이 될 텐데 모든 레이어는 아니고 중간중간의 레이어마다 그럼 인풋의 디멘전이 안 맞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다운 샘플링을 각각 해줘서 인풋으로 집어넣는다라고 써져 있고요. 이 바이너리 마스크 친구를 이 토큰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플래튼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명을 이제 좀 부연 설명 붙여놓았는데요. 각각의 바이너리 마스크를 플래튼 시키면 원래 프레이즈에 맞게 이 어텐션 매트릭스 A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플래튼이 이해가 안 됩니다. 플래튼 저도 이해하려고 매우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 유저 크리에이티드 바이너리 마스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 주어진 텍스트 컨텐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어진 텍스트가 있잖아요. 주어진 텍스트 내에서 일부의 내용만 이렇게 빼가지고 그 해당하는 영역의 바이너리 마스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갈색이 이제 레빗 메이즈가 되겠고, 뭐 이 아래 부분이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친구를 가지고 플래튼을 할 때 이 부분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설명만 가지고 유추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바이너리 마스크는 이제 이미지 디멘전을 가지고 있을 테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이제 패치별로 자르든 해서 이미지 토큰들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토큰별로 만든 친구를 이 원래 이제 텍스트 토큰, 여기서도 이제 텍스트 토큰들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그 토큰들의 디멘전에 맞게끔 뭐 재정렬해 준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가로축이 넘버 오브 텍스트 토큰이 되겠고, 이 세로축이 넘버 오브 이미지 토큰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하얀색 부분이 이제 어텐션 된 부분이고, 이 검은색 부분이 어텐션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 레빗과 메이즈 부분에만 이 하얀색이 이제 쳐져 있죠. 근데 이 검은색 부분은 없잖아요. 이 레빗이랑 메이즈 똑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게 이미지 와이즈, 그러니까 이미지 디멘전이 이제 이 세로축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영역에만 어텐션을 줘야 해서 이 스페이셜 와이즈한 어텐션을 주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얻으신 이 어텐션 매트릭스를 이제 저희가 여기서 크로스 어텐션을 주잖아요. 이 크로스 어텐션 할 때 별도로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해주고 있는데요. 원래 이런 마스크를 주지 않는다면 이 어텐션 매트릭스가 그냥 이 밸류와 곱해져서 아웃풋으로 나가게 될 텐데, 밸류랑 곱해지기 전에 이 하이라이트된 부분, 이게 더해주게 되면 이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이제 어텐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의 정보가 어텐드 돼서 그걸 고려해서 아웃풋이 출력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윗부분은 사실 좀 디테일인데 W는 이 W에 근데 아무 값이나 곱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W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친구고, 이 W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이즈와 이제 키쿼리의 절대적인 값의 크기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시그마는 이제 노이즈가 되고, 이 키쿼리는 저희가 하는 그 키쿼리 값이 될 텐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유저가 이 바이너리 마스크를 더 강력하게 주고 싶어라고 말한다면 이 W 대시를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높이고 줄이고를 통해서 이 컨디션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특정 리전의 값을 그냥 키워버리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네요. 저도 왜 더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인데요. 곱하면 0 부분이 너무 달라요. 그런 거. 나머지 어텐션이- 부분을 그래도 남겨야 되긴 해서 더하는 음.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근데 네. 흰 부분, 흰색 위에 그러니까 플레인 윗줄 흰색 두 칸이 포텐셜 매트릭스에 저 회색과 검은색을 덧셈을 했더니 똑같은 흰색이 되버렸잖아요. 이게 뭔가 맥스 같은 게 어디 들어있나 싶기도 하고. 음, 플랭킹한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고, 이 그림 하나가 거의 전부였어요. 플래트는 저희가 평소에 아는 그냥 플래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으로 드린 W를 어떻게 조작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을 좀 적어보았습니다. 샘플 할 때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총 몇 스텝으로 샘플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뭐 얼추 40, 50 정도 될 거다라고 말한 게 이거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쿠타라는 것은 아마 OD에서 OD 샘플러를 이용한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이제 베이스 모델 그다음에 슈퍼 레졸루션 모델 두 개를 통과하면서 최종 샘플링이 되는데 베이스 모델에서 25스텝 슈퍼 레졸루션에서 10스텝이니까 이제 슈퍼 레졸루션 모델이 두 개라서 더하면 45스텝으로 총 이제 스텝이 되겠고요. 이거 보면서 놀라는 게 저희가 사실 스테이블 디퓨전도 저희가 지금 뽑고 있는 게 50스텝으로 뽑아도 이미지 퀄리티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막 1000스텝으로 뽑아서 디퓨전이 너무 느려서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미 이 50스텝 안쪽으로는 정복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식에는 이렇게 업샘플링하는 방식과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도 이제 레이턴트에서 이제 디코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FID 같은 것의 컴패리슨을 위해서 코코 데이터셋과 이제 비주얼 지놈 데이터셋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 좀 많이 디테일인데요. MS 코코와 이제 비주얼 지놈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 캡션의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미지 FID가 이제 저희는 이제 캡션을 주고 이미지가 잘 생성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서 그 캡션이 달린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이제 MS 코코 데이터셋의 이제 평균 워드의 길이는 10개인데 비주얼 지놈은 61개라서 좀 더 장황한 설명이 많이 써 있다. 더 어려운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MS 코코와 비주얼 지놈 데이터셋을 가지고 제로샷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퍼포먼스를 이제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왜 제로샷이냐면 학습할 때 우리는 코코랑 비주얼 지놈 안 썼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로샷인데 그들이 모은 데이터셋에 과연 그게 없을지에 대한 건 좀 의문이 들고 워낙 뭐 1빌리언이니까 사실 제로샷이라고 말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FID 30K를 측정을 했다라고 말하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다른 모델들과 비교할 때 FID 개수고 그 본인들 모델 내에서의 그 컴패리슨을 위해서는 5K만 측정을 했는데 5K가 저희도 실험할 때 5K로 측정을 했었는데 그 기억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FID는 잘 만들어졌는지만 측정을 하는데 이제 클립 스코어는 해당 캡션을 잘 반영했는지에 대한 것까지 측정을 해줄 수 있어서 FID와 클립을 동시에 이제 그 그래프에 플러시 되는데요. 설명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임플멘테이션 디테일인데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베이스의 베이스 모델을 디퓨전 비트 겐스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글로벌 컨디셔닝과 어텐션 블럭을 추가로 해서 아키텍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디테일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텐션 블럭 할 때 뭐 클립 텍스트 임베딩 몇 토큰을 썼고 뭐 T5 임베딩 토큰 얼마를 썼고 이런 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논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과 같은 익스페리먼트를 제시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진짜로 워킹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익스페리먼트가 되겠고요. 엑스퍼트 디노이저 여러 개를 쓰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얘는 이제 FID 클립 스코어의 트레이드 오프를 보여주는데요. 이 각각의 점들이 의미하는 이 그래프 보기가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이 W는 이제 W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거냐라면 그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W의 값이 작으면 컨디션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W의 값이 클수록 저희가 준 텍스트 컨디션이 강하게 입력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W가 클수록 즉 컨디션을 강하게 줄수록 이 가로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클릭 스코어를 의미하는데 각 캡션이 그러니까 저희가 생성한 이미지에서 그 텍스트를 얼마나 잘 반영했는가에 대한 수치인데 컨디션을 강하게 줄수록 보시면 초반에 컨디션을 강하게 줄수록 그 클립 스코어가 높아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냥 이 캡션의 반영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W를 마냥 높여줄 수만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FID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는 W를 높이면 FID도 같이 줄어드는데 당연히 너무나 좀 인투이티브하게 W를 너무 높여버리면 FID가 이제 치솟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FID 클립 트레이드 오프 그래프를 이 컨디셔널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그 평가를 위해서 다른 곳에서도 제시를 하고 여기서도 이걸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었지만 이 파란색이 이제 컴페리슨이가 베이스라인 모델이 되어 있고 앙상블 했을 때 이 그래프가 더 아래쪽에 있다, 더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네. 물론한 건가요? 베이스라인은 본인들이 이제 앙상블 모델 쓴 것과 안 쓴 것을 별도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네. 영상불을 안 썼으면은 네. 클립만 쓴 건가요? 아니면 T5만 쓴 건가요? 아니면 이게 여기는 사실 그게 주가 아니라서 여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앙상블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디노이저를 여러 개 쓰는 앙상블이 있었고 앙상블이군요. 네. 네. 인코더를 여러 개 쓰는 앙상블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디노이저를 여러 개 쓰는 앙상블을 의미를 합니다. 앙상블을 여러 개 썼을 때 그러니까 디노이저 여러 개를 썼을 때 더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아니 베이스라인은 이게 오른쪽에 여기 빨간색 네모 안에 이게 이터레이션 수인데요. 베이스라인은 800K를 돌렸는데 앙상블은 왜 600K만 돌렸지? 라고 해서 좀 궁금증이 들었는데 이렇게 해야 페어 컴패리슨이 되는 세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왜냐면 저희가 앙상블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브랜칭을 시켜서 이제 학습을 시키잖아요. 브랜칭을 나눠서 두 개의 모델을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이터레이션으로 두 개를 시키면 이제 더블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앙상블을 600K만 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하나의 모델만 학습시킨 친구와 데이터를 총 보는 수가 같게끔 만들어진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간단한 수식을 적어둬요. 그래서 500K로 처음 앙상블 만들 때 처음 세팅을 돌려놓고 그 뒤에 브랜칭한 친구를 50K를 두 번 돌리고 또 이제 그 친구를 한 번 더 브랜칭해서 50K를 돌리기 때문에 이 덧셈과 곱셈을 열심히 해보면 800K가 나오게 이렇게 페어 컴패리슨을 맞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건 아까 민기님이 말씀해주신 그 인코더에서의 앙상블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T5 클립을 다 썼을 때, T5만 썼을 때, 클립만 썼을 때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이제 MS 코코랑 이제 비주얼 지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들었는데요. 이 비주얼 지놈이 좀 더 긴 캡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MS 코코가 단순하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 T5 온리와 이 주황색과 이 초록색만을 비교해 보시면 사실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차이를 느낄 수 없는데 그 이유가 MS 코코 데이터셋은 단순하다. 그래서 여기선 차이를 느낄 수 없지만 이렇게 비주얼 지능처럼 캡션이 복잡한 친구들 적용했을 때는 이 아래로 갈수록 좋은 건데요. 이 주황색 T5 옴니가 클립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파란색은 T5와 클립을 동시에 쓴 건데 이 친구가 제일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파란색이 좀 위로 올라간 부분이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그것에 대한 뭐 별도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냥 파란색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더 아래쪽에 있는 것 같으니 더 좋다라고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이던스는 5 정도 줍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오른쪽 네, 엄청 오른쪽에 있는 점을 쓰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뭐 FID가 제일 낮은 부분을 아마 쓰게 될 테니 그런 점에서 파란색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다른 모델들과의 FI 컴패리슨을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좀 궁금한 점인데 이거 릴리즈가 안 된 모델들인데 어떻게 비교했지? 에 대한 좀 의문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없어요. 여기 이미지는 보시면 이미지는 사실 릴리즈가 안 됐는데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제로샷 FID는 이미진 논문에도 아마 그 수치를 아마 그대로 가져왔을 올라왔을 걸로. 네. 네. 가져왔을 것 같아요. 이거 수치를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을지에 대한 연구진들의 노고가 좀 보였고요. 근데 이 수치들이 되게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 각각의 이제 에디프 I의 세팅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베이스 디퓨전 모델과 이 슈퍼 레졸루션 모델 이제 하나만을 써서 여기서는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는 다 256, 256으로 일단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A 세팅은 가장 단순하게 이제 여기선 디노이저가 하나씩만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B는 슈퍼 레졸루션의 디노이저 2개, 그다음에 C는 베이스 모델의 2개, 슈퍼 레졸루션의 2개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제 D가 제일 이제 옵티멀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FID 스코어도 제일 낮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베이스 모델은 뭐 다음과 같은 엑스퍼트 디노이저 이제 스트래티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퀄리터티브 리절트가 되겠습니다. 이 엑스퍼트가 없을 때랑 이제 있을 때에 대한 결과인데 보시면은 사실 이거는 둘 중에 뭐가 좋은지에 대한 걸 좀 보기가 어려운데 보시면 여기 자전거의 형태나 전체적인 스트럭처가 이제 오른쪽이 좀 더 자전거를 타고 있는 형태가 좀 보인다.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아래에서는 이 텍스트 캡션에 이 에디프란 텍스트를 쓰도록 했는데 이 왼쪽에 이제 베이스라인들은 제대로 적용이 안 돼 있죠. 이 에디프라는 게. 이게 사실 이매진이나 다른 자이언트 모델들에서 적용되는 문제인데 이 글자를 제대로 못 만드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도 잘 만든다 우리는. 그래서 이걸 극복을 했다. 이미진이 좀 잘 됐었습니다. 이미진도 T5 아, 써서 T5 쓰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달리 2가 안 됐어요. 네. 그런 걸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과 달리 2, 그다음 아워스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시면은 이 텍스트가 이제 강아지인데 강아지는 블루 셔츠를 입고 캣은 레드 셔츠를 입도록 텍스트를 줬는데 보시면 강아지 혼자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아워스는 텍스트를 잘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의 믹스가 그 다른 모델들에선 이어나는데 여기선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고 민기님이랑 저랑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직접 이제 클론 해가지고 돌려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 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뭔가 어트리뷰트가 이렇게 많은 멀티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트리뷰트가 잘 안 드러나는 경우도 많고 이제 씬에 대한 그러니까 뭐 풍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묘사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내는데 이런 오브젝트들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그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어려워하는 게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앞으로도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더 다양한 에디프 I에서 글자를 더 잘 만든다라는 것을 좀 여러 개의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해피 홀리데이스라는 친구인데, 네.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
데코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는 다 잘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되고 있는데 다른 달리 2나 스테이블 디퓨션은 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 여기 나올 설명을 제가 미리 해버렸군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다른 모델이랑 비교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를 이제 T5와 클립을 왜 다 같이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클립 온리만 썼을 때는 아까 윙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텍스트에 있는 정보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olorful light in the background라고 했는데 여기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적용이 안 돼 있고 여기서 보면 아예 브라운 스포츠 자켓과 뭐 햇을 이제 쓰라고 했는데 클립 온리에서만 학습된 친구에서는 아예 적용이 안 된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 T5와 클립을 쓰면서 이런 게 모두 다 잘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T5만 썼을 때는 스트럭처가 좀 깨지는 게 보이는데 클립과 T5를 썼을 때는 그런 게 다 잘 보완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것의 연장선인데 여기가 클립 온리 이 두 번째 로우가 T5 온리 이제 오른쪽이 T5랑 클립을 같이 썼을 텐데 확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성능이 제일 좋다라는 것을 확실히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들 그러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텍스트가 잘 반영이 되어 있고 강아지 손이 지금 3개인데 손도 잘 되어 있고 이거는 스타일 트랜스퍼 리절트를 보여줍니다. 아까 저희가 클립 이미지 임베딩을 써서 이제 드롭아웃 0.9로 학습을 시켰었는데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레퍼런스 이미지를 받아서 컨디션으로 넣어주게 되겠는데요.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나온 그 임베딩과 이 텍스트에서 나온 임베딩을 컨디션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런 텍스트와 그 레퍼런스 이미지 스타일을 반영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잘 반영이 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좀 재밌고 아무런 컨디션을 주지 않았을 때 원래 생겼어야 될 이미지들에 비하면 스타일이 더 잘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것은 좀 자명한 것 같고요. 이거는 페인트 위드 월드에 대한 결과인데 좀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까 이 네. 애트리뷰트 색깔이 네. 이 꼬이고 이런 것들 할 때 네. 텍스트만 준 거겠죠? 이 정도. 이거 말씀이신가요? 네. 네, 이것은 텍스트만 주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를 주지 않을 때는 그냥 제로 값을 넣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있으면서 많이 듣고. 네. 페인트 위드 월드를 하면 당연히 그런 섞임 같은 게 덜 할 거라서 약간 이상하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게 잘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그래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들의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게 뭐였냐면 이 웍은 사실 전에도 겐 같은 경우에도 세멘틱 마스크를 주고 생성을 하게 만드는 웍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웍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마스크를 준 그대로의 형태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 근데 마스크를 줄 때 저희가 너무 정확하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정확히 줄 수 없는데 여기서는 자세히 보시면 이 세멘틱 마스크 위치에 있긴 하지만 이 라인을 정확히 따라가지는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파이어볼도 이 원에서 좀 벗어나 있고 이 펌킨도 그냥 이 위치에만 있다 뿐이지 정확히 라인을 따라가지는 않는데 이게 유저한테 더 편리성을 준다. 이게 더 유리하다. 비주얼 가이디드한 마스크를 줄 때 이게 더 맞는 방식이다라고 자신의 장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넣어놨고요. 이건 이제 방상별 딥노이즈를 썼을 때
인퍼런스의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주얼라이즈 해주는 그림. 뭐,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기까지 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컴포넌트들이 많아서 이런 자이언트 모델들을 쓰는 연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잘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체크 포인트 공개한다는 얘기는 없죠. 아, 없었습니다. 체크 포인트 공개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친구는? 되게 간단한 걸 수 있는데요. 네. 텍스트 인베딩 여러 가지 물티플로 쓰는데 네. 반영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만약에 클립이랑 코드를 쓴다고 치면은 네. 텍스트 하나에 대해서 인베딩을 2개 더 뽑고 네. 2개를 뭐 컴퓨터라던가 이런 식으로 쓰나요?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을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냥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흔쾌도 아닐까요? 아까 뒷면장이 다르던데. 홈캐시인데 프로젝티드 해서 넣어주는 걸로 봐서 프로젝션하고 에딩. 네, 그냥 에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이거 한글로 네네. 학습을 했지만 네. 영상들을 안 하고 하나만 빼와서 쓰면은 망하나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네. 그런 거에 대한 어블레이션은 안타깝게 없었어요. 다른 이야기 더 없으면 근데 아마 그 드롭아웃이 있어서 다 제로로 만들면 언컨디셔널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인풋 말고 그 어떤 디노이저 항상 디노이즈 항상 그게 네. 정확히 세팅이 뭐 어떤 게 궁금해요. 지금 아까 E의 9, 512, 511부터 뭐 네. 이런 걸 쓴다고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그냥 모든 스텝에 다 쓰는. 아, 저도 궁금하긴 한데 실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전에 있던 그러니까 프리너버지를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전에 있던 것을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아예 안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슬라이드 이야기 잠깐. 네. 그냥 발표를 보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점을 들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써 있으면 좋습니다. 아, 네, 여기도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멀티플이 중요한 거겠죠? 익스포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 그리고 네. C5가 되시는 논문을 가져다 놓은 거나 텍스트 투 텍스트 트랜스포머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고 여기 이렇게 XP가 노이즈 할 때, 노이즈 하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물론 여기서 왼쪽이다 오른쪽이다라는 게 약간 그런 뜻은 있지만 네. 불편하게 가요. 네. 이노이저 하나가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이다라는 뜻을 쓰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더 알고 계셨구나. 네. 여기 긴 거 읽을 필요 없게 이렇게 써놓으면 간단하잖아요. 여기 밑에 이런 거 필요 없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아하. 해보시면 좋고 이건 해보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브랜칭하는 게 클론하는 거다라든가 이런 말로만 설명할 것들이 써 있으면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컨디션은 차이 인베딩 더하기 프로젝션들이다. 이렇게 식으로 쓰면은 글을 읽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는 아마도 이 그림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왼쪽에 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고 이런 뜻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근데 왜 왼쪽에 오면
보통 사람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보니까 아하. 아랍권에 있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로 할 것들을 좀 적어 놓으시면 네. 발표할 때도 편하고 네. 네, 이런 화살표 간단한 것들 음.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아하. 좋습니다. 네, 아까 말한 이런 것들도 음. 훨씬 이해하기 쉬운 슬라이드가 되죠.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이렇게 써놓으면 좋습니다. 음.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보자. 지금 보기 쉬운 슬라이드가 되고. 근데 접어버렸어. 네, 아랍권이 오른쪽부터. 아. 그러면 쉬었다가 11시 20분에 네. 생각보다 길어졌군요.